너무 흔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미용실의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익숙해진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경쟁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헤어샵 성공 시나리오 저자 노장군 작가님을 모셔서 초청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오늘 이 책을 꼼꼼히 보면서 우리가 흔히 지나치거나 흔히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로 약간 변화를 해서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71쪽이에요. 71쪽.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라. 프로세스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라. 당신의 조직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결코 위기로 인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져라. 원장이나 관리자들이 위기에 닥치면 일단 방어적으로 무엇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달은 매출이 좀 안 나오네. 다른 것도 어렵다지. 그래서 다른 것도 어렵다라는 거로 자기를 위안 삼는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재미있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 매장은 기본이 돼 있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흔해져 가지고 이것들이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외로 많은 현장에 가서 원장님들과 강의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원장님네는 다육이가 얼마나 있어요? 물어봐요. 다육이가 왜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없지만 일반인들이 너무 흔히 보는 것들을 미용실에 놔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조금 샵에서, 즉 미용실에서 집에서는 못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억에 남겠지만 흔한 것들 여러분 흔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지나가다가 가보면 하우스에 예전 같으면 뭐 꽃을 파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즘 다 다육이만 팔아요. 그래서 너무 흔하고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매장을 한두 개 놓는 건 괜찮지만 막 창가에 왜 다육이가 이 분화를 새끼를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방에 갔다가 우리도 많은데요. 그래서 다 손님들이라고.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거나 독특한 거 있으면 하나 두 개 놓고 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갖다 준다고. 그거 보라고. 너무 흔하지 않느냐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이 되는 부분,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열거해 놨는데요. 무려 28가지. 이게 너무 공감이 가고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영업시간에 매장 앞에나 내부에 수건을 말린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횡가를 문 앞에 걸어 놓죠. 횡가를. 여러분이 그럼 이게 우리 미용실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쓰는 행주를 문 앞에 걸어놨다고 가정해 보시라고요. 물론 깨끗하면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만 그렇게 상황은 넉넉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문가로서 매장을 어필하는 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그 건조기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과감히 투자하거나 혁신해라. 아니면 먼 곳에 옥상이나 이런 곳에 널어야 된다. 근데 귀찮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데 특히 단골이 확보돼서 손님도 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를 놓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조명이 나갔거나 깜빡거리죠. 제가 가면 꼭 얘기합니다만 미용실에서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될 건 조명이다. 불이 밝아야 손님이 온다. 그 손님 전기가 지출되는 것보다 몇 배의 수입이 오니까 전기를 아끼지 말아라고 합니다만은 특히 그 검게 타오른 전구나 깜빡거리는 것은 이미지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룩스가
밝다고 할 정도로 켜고 매장을 밖에서 볼 때도 환하게 띄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환기구나 에어컨에 먼지가 쪄들어 있다. 고객들은 우연히 앉아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때 특히 에어컨 막 속에 보면 먼지가 꽉 차서 틈이 망이 안 보인다든지 환기구 안쪽에 막 기름때가 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매장 전면율이 50% 이상이 제품 포스터나 썬틴으로 거의 가려져 있다. 제가 도 일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브랜드에서 하나씩 와서 달아주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손님들 지나가서 손님 없는 매장이거나 밥 먹거나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감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키움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장담해요. 제가 몇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매장 내 외부에 화분이 가득 놓여 있다. 이거 여기가 나오네요. 화분. 아까 다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매장 내외부에 화분이 잔뜩 가져다 놓았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럽니다. 오픈하면 오픈집에 화분을 좀 가져가지 마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래서 아니면 그걸 크게 큰 거 한두 개 놓고 정말 사람들이 쉽게 못 보는 거 그런 것들 한두 개 놓고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여섯 번째는 TV를 켜놓는데 매장에 홈쇼핑이나 뭐 여러분 좋아하는 저도 좋아합니다만 미스트롯 뭐 그거를 막 계속 틀어놓는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걸 내가 좋아하는 위주로 계속 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에서도 보기 때문에 조용한 음악으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신경 써라. 근데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TV를 켜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약장실에서 염색약과 제품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샴푸실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다 스님들이 그때그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됐을 때는 이분이 뭔가 체계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정리가 안 됐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2개월 이상 된 묵은 잡지나 오래된 만화책이 있다. 특히 커트버나 드라이버가 제품이나 때에 쪄들어서 지저분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샴푸대 바닥에 물기가 많고 발자국이 있거나 샴푸대 틈새에 머리카락이 많다. 특히 여름엔 특히 그렇습니다만 하수구 냄새 또 습할 때는 그런 곳에 냄새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로마나 디퓨저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건조하게 말리는 부분을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출입문 유리에 손자국이 잔뜩 나여 있다. 또 아니면 출입문 손잡이가 끈적거린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알코올을 가지고 이렇게 분무기에 담아놨다가요 뿌려서 한 번씩 닦아주면 아주 마일드해요. 자,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오래된 사탕이나 쿠키가 대리석 탁자 위에 어떤 바구니는 어디 들어있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관리하기 쉽게 위해서 봉지에 넣어서 둡니다만은 의외로 그건 오래됐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오픈해서 쓰고 남은 걸 버리더라도 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카운터 위가 너무 심각하게 지저분하다. 온갖 것이 다 나와 있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저분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 회사에서 준 앞치마를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때 조금 돈 들여서 내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회사 브랜드 옷을 입고 일한다라는 건 부분은 여러분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선반과 제품에 먼지가 쌓여 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벽에 포스터를 제거한 후 테이프가 붙어 있거나 붙였던 자국이 남아 있다. 그 다음에 16번째는 제품과 각종 포스터가 빡빡하다. 처음에는 못 느낍니다만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빡빡해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 카운셀링을 가면 기존 붙어 있는 걸 떼고 제가 디자인한 걸 들여서 붙입니다만 그것만 해도 매장에 브랜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과감히 변화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17번째, 가발이나 산발대가 눈에 띄는 곳이 있다.
뭐 손님 왔을 땐 연습하다가 가발을 쓰는 산발대가 주위에 보인다든지 있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옛날 트로피나 미용대 상장이 걸려 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30년대 이 트로피. 그때 당시는 그게 힘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세대는 요즘 애들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이제 연세든 분이 보시면 그걸 보고 아시겠지만 그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요. 이미 단골이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분 개인한테는 아주 소중하지만 큰 의미는 고객한테는 어필되는 것이 약할 거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는 수건이 낡고 지저분하다. 자, 수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꿔 쓰시고 바뀐 것은 여러분이 염색 타올이나 청소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는 간판에 불이 나가 있거나 전면이 낡고 지저분하다. 그래서 보통 외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은 3년 정도 되면 한 번씩 간판이랑 리모델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째는 현수막이나 메뉴판이 지저분하거나 특히 고친 경우에 거기 행사 기간 날짜만 막 종이를 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뢰를 잃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2번째는 시술 의자 홈 사이에 경대 아래가 머리카락과 발자국으로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23번째는 타일과 타일 사이에 얼룩지거나 오염되어 있다. 무슨 화이트 이 타일 같은 건 주위에 그 매지락에서 하얀 걸 해놓습니다만은 이게 밀대 청소 이렇게 밀대하면 때 타면 이게 까매져요. 요즘은 이제 그걸 코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분위기를 망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째는 트레이 위에 머리카락이 잔뜩 있고 컷터퍼나 드라이버를 막 어떤 틈에 밀어 넣고가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째는 샴푸대 벽면이 샴푸나 염색이나 물자국이 나서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26번째는 쓰레기통 주변이나 쓰레기통에 빗자루와 쓰레바지들이 보기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냄새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빗자루가 오래돼 갖고 쫙 벌어지거나 중간에 갈라져서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27번째는 행사를 한다고 매직으로 성의 없게 적어놓은 POP. 그러니까 내가 막 종이에다 쓴다든지 또 아니면은 요즘은 쉽게 프린트해서 쓰거든요. 그건 고급스럽거나 전문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고객의 신뢰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가서 디자인을 받아서 좀 제대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용실에서 근무할 때보다 퇴근의 의상이 더 멋지고 고급스럽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회사의 브랜드의 앞치마에 오래돼 갖고 쭈글쭈글한 데다가 까만 옷을 입고 운동화 신고 일하다가 퇴근할 때는 화려하게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 더 예쁜 거죠. 나갈 때 또 화장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똑같거나 매장에서 손님을 대할 때 그런 부분이 예뻐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퇴근할 때 가꾸고 매장에서는 바쁘니까 그냥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미용계 오래 있으면서 늘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고무줄 메고 일하는 부분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예쁘게 꽂거나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의 전문의식, 여러분의 퀄리티를 높여야 고객의 퀄리티를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용사의 질은 결코 내 고객이 누군가이냐가 더 중요하다. 즉 고객의 퀄리티가 미용사의 지위, 위치, 퀄리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너무 흔하고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흔하고 익숙한 내용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눈앞에서 맨날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한번 이 책에 또 있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리뷰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책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샵 성공 시나리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